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이 지수함수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확인해보니까 함수가 가장 어렵다라는 내용들을 많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수함수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을 여러분들 복습 강의로 올려뒀으니까 만약에 지수함수를 공부하다가 아니면 로그 함수를 공부하다가 좀 모르는 내용이 생기거나 아니면 함수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공부하고 싶다고 생각 드는 사람들은 복습 강의 들으면서 한번 함수에 필요한 내용들 학습하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우리 지수함수 한번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수 플러스 함수인 거죠. 자, 함수는 함수인데 앞에 지수라는 말이 붙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꼴의 형태는 어떤 것이 있냐면 이건 적지 마세요. 자, 2의 x제곱, 그쵸? 자, 아니면 3의 x제곱. 자, 이런 것들, 자, 지수 모양이죠. 자, 근데 이것과 함수를 관련 지으면 함수는 보통 y가 붙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쵸? 자,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오늘 다뤄보려고 해요. 자, 근데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어요. 자, 그게 성립하는지 먼저 한번 선생님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걸 볼 거냐면, 자, 함수가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a가 0보다 크고, 자, 그 다음에 a가, 자, 1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만족하고, 자, 그 다음에 x가 임의의 실수가 되면, 자, 그러면 어떤 것이 성립하냐면, 자, a의 x제곱은, 자, 오직 하나만 존재해요. 자, 하나만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부터 함수를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y는 ax제곱이라고 한번 놔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함수 모양과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는 y의 뭐 x제곱 아니면 y는 뭐 2x 뭐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잖아요. 자, 근데 그런 함수들과 모양은 조금 달라요. 그쵸? 자, 근데 여기서 주어져 있는 것은 함수가 될까요? 자, 여기 y는 ax제곱은 함수가 맞아요. 자, 왜 그러냐면, 자, 함수가 되려면, 자, x값에 따라서 y의 값이 하나씩 정해져야 되죠. 그쵸? 자, 근데 여기서 x값이 임의의 실수였을 때, x값이 어떤 값이든지 상관없이 하나가 정해지게 되면, y의 값, 즉, y는 ax라 했으니까, 이 값, y는 ax라 했잖아요. 근데 그때 y값인 이 ax제곱이 하나만 존재하죠. 그쵸? 자, 그래서 이 y는 ax제곱은 함수라고 할 수가 있어요. 됐나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 과정까지는 여러분들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결론은 뭐냐면, 자, y는 ax제곱은 함수가 됩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정의역을 설정해 줄 수 있겠죠? 자, 일단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 자, 정의역. 자, 여기 주어진 함수에서 이 정의역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정의역이라는 것은 함수를 정의해 줄 수 있는 구간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서 설명하면 좀 더 쉽겠지만 지금 함수의 그래프를 아직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해 줄게요. 자, 정의역이라는 것은 함수를 정의해 줄 수 있는 구간인데, 자, 여기 x가 임의의 실수라고 되어 있죠. 맞아요? 자, x가 임의의 실수라는 것은 x값이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이 실수만 되기만 하면 다 함수를 정의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의역이라는 것은 실수 전체의 집합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그냥 한번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 보면 조건이, 자, 여기 조건이 a는 0보다 크고 a는 1이 아니다 라는 조건이 붙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a가 0이거나 아니면 a가 1이거나 아니면 a가 음수인 경우 어떻게 되는지 선생님과 간단하게 살펴볼 테니까 이건 여러분들 정리 안 해도 되고요. 그냥 참고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a가 0인 경우 있죠. 자, a가 여기 a가 0인 경우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자, a가 0이면, 자, 이 모양이 어떻게 바뀌냐면 y는 0의 x제곱이죠. 자, 그 말은 뭐냐면 이걸 다시 쓰면 y는 0이라는 함수가 만들어져요. 자, 그럼 이 함수는 상수함수가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a가 1인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 a가 1이 되면은 y는 1의 x제곱이죠. 자, 어떤 수의 x제곱은 항상 1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없애줄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 상수함수가 돼요. 자, 그리고 여기 추가적으로 뭐가 있냐면, 자, 여기 a가 0인 경우 있잖아요. 이거 다시 살펴볼게요. 자, a가 0일 때 0의 0제곱꼴은 우리가 정의해주지 않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조건은 x가 0이 아니란 조건까지 추가가 된 상수함수가 돼요. 알겠죠? x가 0이 아닌, 즉 x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지 않는 그 정의역 부분에서 상수함수가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a가 음수인 경우 살펴볼게요. 자, a가 음수인 경우는 예를 들어서만 살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y는 어떤 걸 살펴볼 거냐면, 자, 마이너스 2의 x제곱이라고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어떤 예를 들 거냐면, 자, 잘 보세요. 자, 여기서 어떤 안 되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만약에 여기 하나의 값만 갖는 거를 우리는 전제를 했잖아요. 즉, 오른쪽에 있는 값이 하나만 가져야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자, 마이너스 2에 자, 여기 x 대신에 4분의 1을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자, 마이너스 2에 자, 이렇게 바뀌죠. 4제곱근 마이너스 2로 바뀌죠. 자, 근데 여기가 짝수이고 여기가 음수인 경우는 값이 존재하지 않았죠. 실수 범위에서는. 자,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생겨요. 그쵸? 자, 그래서 하나만 존재한다는 말이 거짓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음수인 경우도 이렇게 다뤄주지 않고 a가 1인 경우, 음수인 경우 다 다뤄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조건들이 생겼으니까 그냥 이 부분은 참고만 하고서 자, 이 부분은 참고만 하고 넘어가 주세요. 굳이 외울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 내용을 한번 선생님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수함수라는 것은 기본적인 조건은 a가 0보다 크고 a는 1이 아니라는 조건을 갖고 있어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자, 우리 y는 a x제곱이라고 있죠? 자, 이걸 보고 우리는 지수함수라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수함수를 뭐라 줄 거냐면, 자, 지수함수는 y는 자, ax제곱이라고 할 건데요. 자,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쓰면 뭐라 쓸 수 있냐면, 자, a를 밑으로 하는 지수함수라고 합니다. 자, 정확한 정의는 a를 밑으로 하는 지수함수예요. 자,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정의역이라는 것은 어떻게 둘 거냐면, 자, 정의역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 구간을 정의해 줄 거예요. 그래서 자, 정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고 나서 여기 문제 1번 여러분들이 직접 해결해 보길 바라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다 살펴봤나요? 자, 여기 보면 지수함수가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이 4개 중에서 한번 찾아보라 했어요. 자, 모두 골라보라고 했는데, 자, 보세요. 자, 1번 문제, y는 x제곱. 자, 지수 형태로 되어 있긴 하죠. 자, 근데 왼쪽에서의 모양과 현재 여기서 주어져 있는 모양의 차이가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서는 어떤 실수의 x제곱으로 되어 있죠. 맞아요? 자, 근데 여기서는 x의 제곱, 즉 오른쪽 위에 있는 이 지수 부분의 값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여기는 미지수로 정해져 있죠.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부분 차이가 있죠. 맞나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상 지수함수가 아니라 2차 함수가 돼요. 자, 2차 함수가 되고 지수함수는 아닙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내용도 살펴볼게요. 자, y는 2분의 1 전체의 x제곱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밑에 해당되는 부분이 2분의 1로 주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쵸? 자, 밑을 2분의 1로 하는 지수 함수 형태가 되는 거예요. 즉, 여기 a 값에 해당되는 부분이잖아요. 여기 a 값에 해당되는 부분이 0보다 크죠? 그리고 1도 아니죠.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부분이 자, a가 0보다 크고 a가 1도 아니라는 조건을 만족시켜주죠. 맞아요? 자, 그리고 오른쪽 위에 x까지 적혀져 있죠. 자, 그래서 지수함수가 맞습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세 번째 거 보면 y는 x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적혀 있죠. 자, 근데 자, 오른쪽 위에 일단 x값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그쵸? 자, 그리고 이 함수를 다시 써주면 어떻게 써줄 수 있냐면, 자, 다시 써주면 자, y는 자, x분의 1이라고 적어줘도 돼요? 그쵸? 자,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으면 일단 x는 0이 아니라는 조건까지 추가가 돼요.
자, 이렇게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정의역을 x가 0이 아닌 실수 전체를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잡았을 때 이 함수 어떤 함수라 했었죠? 자, 유리함수라고 합니다. 자, 유리함수라고 하고 유리함수라는 건 뭐냐면 자, 분모에 어떤 미지수가 들어가 있는 함수 있잖아요. 자, 이런 함수를 편의상 유리함수라고 할게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자, y는 파이 x제곱.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자, 일단 y는 지수 부분에 x 들어가 있죠. 자, 일단 그러면 지수함수의 가능성이 좀 높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밑에 해당되는 부분이 파이를 볼게요. 자, 파이는 마찬가지로 자, 여기서도 그냥 a라고 쓸게요. 자, a는 0보다 크고 a는 1이 아니라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값이죠. 3.14, 159 이렇게 쭉 나가니까. 그쵸? 자, 그러면 파이는 우리 이 조건도 만족시켜주고 자, 그 다음에 자, 이 형태를 가져주잖아요. 즉 y는 파이 x제곱 이런 형태로 가져주죠. 자, 그래서 이것도 지수함수가 맞습니다. 됐어요?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보고 나서 자, 우리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생님과 함께 이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어떤 것인지 알아보려고 해요. 자, 방금까지는 우리가 지수함수의 전체적인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자, 근데 이번에는 이런 그래프를 그 중에서도 y는 2x제곱이라는 이런 지수함수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자, 여기 지수함수가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밑은 일단 0보다 크고 1이 아니죠. 자, 그리고 오른쪽 위에 지수 부분에 x 이렇게 잘 주어져 있죠. 자, 이런 경우는 지수함수가 되겠죠. 자, 근데 이런 지수함수를 가지고 한번 대응표를 갖고 나타내 보려고 해요. 자, 대응표라는 건 그냥 이름만 이렇게 적어놨지만 뭐냐면 x값에 따라서 y값이 어떻게 대응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하나씩 채워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쉬운 거 먼저 채워볼게요. 오른쪽 먼저 쭉 채워볼게요. 자, x값이 0일 때 즉 이 부분이에요. x값이 0일 때 y값 어떻게 되죠? 2의 0제곱이죠. 어떤 수의 0제곱은 1이 되죠. 그쵸? 자, x값이 1일 때 y값 어떻게 되죠? 2의 1제곱이죠. 그러니까 2가 되겠죠. 그쵸? 자, x값이 2일 때 자, 여기다 대입해주면 2의 제곱이 되니까 4. 자, 마지막 x값이 3일 때에는 여기다 대입해주니까 2의 세제곱인 8이 되겠죠. 돼요? 자, 이제 반대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한 개씩. 자, x값이 마이너스 1일 때 자,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해주죠. 자, 그러면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자, 마이너스 있을 때에는 마이너스를 없애고 밑으로 내려준다 했었죠. 그래서 2분의 1이 되겠네요. 맞아요? 자, 마이너스 2일 때 x가 마이너스 2일 때는 2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되죠. 자, 음수가 있으니까 음수를 없애고 밑으로 내려줄게요. 그러면 4분의 1이 되겠네요.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하면은 여기는 8분의 1을 적어주면 되겠네요. 됐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까지 표를 만들었으면 이 표를 가지고 자,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x값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일 때마다 함수값이 하나씩 정해지죠. y값이. 자, 그 점들을 한번 여기다 나타내 볼게요.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x값이 마이너스 3일 때 자, x가 마이너스 3일 때 y는 8분의 1이죠. 자, x가 자, 마이너스 3일 때 y값은 8분의 1인데 y값 여기 있죠. 8분의 1은 대충 여기가 2분의 1이니까 여기보다 좀 작게끔 해서 쭉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일단 찍었어요. 자, 그 다음에 x값이 마이너스 1일 때 y값은 4분의 1이니까 여기 반토막 딱 내서 자, 이렇게 점을 찍어주면 되겠네요. 그쵸? 자, x값이 마이너스 1일 때에는 2분의 1이라 했죠. 자, x값이 마이너스 1일 때는 2분의 1이니까 자, 여기다가 점을 찍어주면 되겠네요. 2분의 1인 점. x값이 마이너스 1일 때 y는 2분의 1 이렇게 찍어주면 돼요. 그쵸? 자, x값이 0일 때에는 y값이 1이었죠. x가 0일 때 y는 1. 자, 이런 식으로 점을 찍어줄 수가 있어요. 돼요? 자, 그 다음에 x값이 1일 때 저기 보니까 y값은 2라고 주어져 있죠. x가 1일 때 y는 2. 자, 이런 식으로 또 찍어주면 돼요. 그쵸? 자, 그 다음에 x값이 2일 때 y값은 4죠. x가 2일 때 y는 4. 자, 이런 식으로 또 찍어주면 되겠죠. 그쵸? 자, 마지막으로 x가 3일 때 y는 8이었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점을 찍어주면 돼요. 자, 이렇게 점을 찍었으면 이 점들을 어떻게 해줘야 되죠? 매끄럽게 다 연결을 해줘야겠죠. 그쵸? 그래서 쭉 연결을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돼요? 자, 이걸 보고서 우리는 y는 자, 2의 x제곱이라고 이렇게 나타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자,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나타내 줄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자, 여기 대응표를 갖고 몇 개의 점들을 갖고서 보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함수의 그래프가 예측이 된 거죠. 자, 그래서 확실한 그래프는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으니까, 교과서나 유인물에 보면, 자, 점들이 쭉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죠? 자, 그 그래프를 보고서 한번, y는 2x제곱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구나.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는데, 자, 여기서부터 몇 가지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성질은 어떤 것이냐면, 자, 정의역과 그리고 치역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정의역 그리고 치역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정의역, 공역, 치역을 배웠지만, 자, 공역은 거의 대부분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 두기 때문에 굳이 안 다뤄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러면 정의역과 치역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정의역은 어떻게 구하냐면 함수를 정의해 줄 수 있는 구간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선생님 복습 강의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자, 정의역을 구하는 쉬운 방법은 뭐냐면, 자, 여기에 있는 이 그래프를 X축으로 이렇게 쫙 눌러주는 거예요. 자, 프레스로 이렇게 압축을 시켰다 생각하면, 자, 이 노란 색깔 선이 이 X축에 나타나게 되겠죠. 자, 그럼 이 X축에 나타나 있는 점들을 다 모아놓은 그 집합을 우리는 정의역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정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 주어줄 수가 있어요. 자, 실수 전체의 집합이라고 할게요. 됐나요? 자, 원래는 사실상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자, 함수를 정의해 줄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자, 이렇게 세로선을 그어가지고 이렇게 찾아주잖아요, 보통. 자, 그렇게 했을 때 그 세로선과 X축에 있는 모든 교점을 다 모아두면 그게 정의역이 되거든요. 자, 그거를 좀 직관적으로 설명을 해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치역. 자, 치역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자, 정의역과 완전 반대로 생각해주면 돼요. 정의역은 이 함수의 그래프를 X축으로 이렇게 프레스를 시킨 거죠. 자, 치역이라는 건 반대로 Y축으로 이렇게 압축을 시켜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Y축을 압축을 시켜주면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다 Y축으로 바뀌겠죠. 눌러주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다 눌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Y축에서 0보다 큰 범위에 대해서만 따져주면 되겠죠. 맞아요? 자, 그래서 치역이라는 것은, 자,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입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기억해두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걸 살펴볼 거냐면, 아, 여러분 죄송해요. 여기 2번이 아니라, 자, 여기는 이렇게 찍어줄게요. 콤마로. 자, 여러분 아마 책 그 유인물에 나와 있을 거니까 그냥 보고서 읽으면 돼요. 자, 두 번째로 살펴볼 건 뭐냐면, 자, 여기 함수를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그렸잖아요. 그쵸? 자, 이 함수에서 이 함수가 그리는 한 가지 성질이 있어요. 자, 그게 어떤 성질이냐면, 자, X값이 이렇게 증가함에 따라서 Y값도 점점점 증가를 하죠. 맞아요? 자, 그래서 그걸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X가 증가함에 따라서, 자, Y도 증가를 해요. 맞죠? 자,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 하냐면 그냥 증가함수라고 합니다. 자, 이거에 대한 용어는 여러분들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자, 이 증가함수라는 말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보통 문제에 내면 X가 증가하면 Y도 같이 증가한다. 자, 이런 식으로 내용을 할 거예요. 왜냐면 이 증가함수라는 내용 자체가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기 때문이에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살펴볼 건 뭐냐면, 자, 점근선과 어떤 점을 지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여기 이 함수를 보면 점근선을 찾아야 돼요, 여기서. 자, 점근선이라는 건 뭐냐면, 자, 여기 어떤 함수가 있을 때 이 곡선을 쭉 이 끝에까지 쭉 연결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 함수의 값은, 자, 우리가 치역을 양의 실수로 잡았잖아요. 자, 그럼 0에 계속 가까워져요. 이 함수의 그래프의 함수값이. 그러면 0에 대해서 계속 가까워지는데 0과는 닿지는 않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점점 근사한다고 해서 점근선이라고 해요. 자, 근데 그 점근선은 그냥 X축이 되는 거예요. 그쵸? 이거 유리함수 때도 했었죠. 그래서 점근선은 X가 되는 거고, X축이 되는 거고, 자, 이 함수 그래프 계속 내려가서 연결되는 이 부분. 근데 사실상은 가까워지지만은 만나진 않는 거예요. 자, 그 선을 보고 우리 점근선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점을 지나는지 볼 거예요. 자, 반드시 지나는 점이 하나가 있어요. 자, 이것은 여러분들 좀 기억해 두면 좋아요. 자, 어떤 점을 지나냐면 바로 여기서 이 0,1이라는 것은 지수함수 y는 ax제곱골에선 항상 0,1을 지나게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좀 기억해 두고서 풀어줄 문제 풀거나 함수의 그래프 그릴 때 좀 쉽게 계산해 줄 수가 있어요. 자, 이것도 노란색으로 쓸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여러분들 어차피 뭐 정리되어 있긴 하지만 그냥 좀 이해해 보고 나서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이 예제 1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1번은 함수의 개념, 그리고 지난번에 배웠던 함수의 대칭 이동, 자,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차근차근 단계별로 한번 나눠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y는 2분의 1 x제곱이라고 주어져 있잖아요. 자, 근데 문제의 조건에서는 y는 이 x제곱을 이용하라 했죠. 자, 그러면 그런 데는 이유가 있겠죠. 자,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자, 식 변형을 해줄 거예요. 자, 어떻게 해줄 거냐면, 자, y는 2분의 1 x제곱을 바꿔볼게요. 자, y는, 자, 2분의 1 x제곱인데, 자, 2분의 1, 다르게 쓰면 2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써도 돼요? 그쵸? 자, 그러면 이 부분을 2의 마이너스 1제곱에다가 x제곱을 한, 자, 이런 형태로 바꿔줄 수 있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이렇게 바꿔준 다음에, 자, 지수법칙에 의해서 이 두 개를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써주면, 자, 2의 마이너스 x제곱. 자,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네요. 즉, 무슨 말이냐면, 자, y는 2분의 1 x제곱은, 자,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놔도 되겠네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어떤 걸 할 거냐면, 자,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과, 자, 그 다음에 y는 2x제곱을 비교해 볼게요. 자, 비교를 할 건데, 자, 이 두 개 함수를 보세요. 자, 그러면, 자, y는 2x제곱에서 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자, 이 두 개 차이는 뭐냐면, 자, 지수 부분이 음의 부호만큼 차이가 나죠. 맞아요? 자, 음의 부호만큼 차이가 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했다고 해도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x 대신에 자, 마이너스 x를 대입한 거예요. 맞아요? 자, 그러면 2의 2x제곱에서 x 대신 마이너스 x를 그대로 대입했다는 것까지 알았죠. 자, 그럼 여기서 의미하는 게 뭐냐면, 자,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결론은, 자, 결론은 어떤 것이냐면, 자, 우리 y는, 자, 이 x제곱에서 어떤 변화를 시켜준 거냐면, 이 x 대신 마이너스 x가 들어가면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킨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y는 2x제곱 이렇게 그렸죠, 선생님이. 자,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 그래프를 이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킨다. 즉, 이 축에 대해서 회전을 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이 그래프를 180도만 딱 돌려볼게요. 회전으로. 이렇게 돌려주면 이 점은 이쪽으로 바뀌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함수의 그래프가 나타나게 되겠죠. 맞아요. 그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써줄 거냐면, 자,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라고 써줄게요. 자, 대칭 이동을 시켜준 이 그래프가, 자, 어떻게 되냐면,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다시 보면 왜 이렇게 풀라고 했는지 알겠죠? 자, y는 2x제곱을 이용해서,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y는 2분의 1 x제곱을 그리라고 했던 이유는, 자, 이 두 개가 사실상은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기 때문이에요.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 할 거냐면 함수를 한번 그려볼게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끝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선생님이 여기다가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뭐 해줄 거냐? 빨간색으로 그릴게요. 자, 여기 있는 거를 그대로 쭉 반대쪽으로 옮길 거예요. 그 대칭되니까 길이가 똑같게끔 이렇게 반대쪽으로 쭉 옮겨주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3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쪽으로 이동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렇게 쭉 이동을 시켜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반대쪽으로 다 이동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그리고 여기 그대로 냅두고, 자, 여기서도 그대로 이동. 자, 여기서도 그대로 쭉 이동을 시킬게요. 이렇게. 마지막 이 부분도 이렇게 쭉 이동을 시킬게요. 이 부분으로. 자, 이렇게 해서 이 점들을 그대로 다 연결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자, 이런 식으로 쭉 함수의 그래프를 선생님이 그려줄 수가 있어요. 됐나요? 자, 그럼 이 빨간색 부분이 바로 y는, 자, 2분의 1의 x제곱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좀 잘 보이진 않지만, 자, 여러분들 잘 보고서 한번 이것도 나타내 보도록 하세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죠? 다시 결론만 얘기하면 뭐냐면, 자, 여기서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주면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축을 기준으로 해서, y축을 기준으로 해서 한 바퀴 돌려준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보고 나서 여러분들은 문제 1번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자, 만약에 이 y는 2분의 1 x제곱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자,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축 이동하는 거, 대칭 이동하는 거 좀 헷갈린다. 자, 그러면 그냥 x값에다가 적당한 값들을 한 여러 개 대입해봐서 많게는 한 5개 정도? 이렇게 대입해보면 이런 점들을 실제로 또 찍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점 몇 개를 찍은 다음에 쭉 그려줘도 전혀 상관없어요. 알겠죠? 네, 그러면 이거 참고한 다음에 우리 문제 1번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문제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문제에서는 지수함수 2개를 한번 좌표평면 위에 그려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2개의 문제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기서 y는 3x제곱이라고 주어져 있죠. 자, 여기에 있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점들을 찾아주면 쉽겠죠. 자, 어떤 점을 찾을 거냐? 자, x값에다가 좀 다양한 값을 대입해 볼 건데 좀 여러분들이 계산하기 쉬운 값들 몇 개를 대입해 볼게요. 자, 먼저 x는 0을 대입해 볼게요. 자, x가 0이 됐을 때 y값은 어떻게 되죠? 자, 여기 0 대입하니까 3의 0. 어떤 수의 0제곱은 1이 됐죠. 자, 그래서 y는 1이 돼요. 즉 다시 쓰면 3의 0제곱이 되고 1이 돼요. 됐나요? 자, x값에다 1 대입하면 자, y는 그냥 3이 되겠죠. 자, x값에다 2를 대입하면요. 자, y는 3의 제곱인 9가 되겠네요.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수를 좀 대입해보면 되고, 자, 음수인 경우도 한번 대입해볼게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에는, 자, y값은 어떻게 되냐면 3의 마이너스 1이죠. 자, 이렇게 음수가 있을 때에는, 자, 음수를 없애고 밑으로 내리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3분의 1. 자,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수를 더 찾아봐도 되는데, 이 정도만 찾았으면 사실상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여기다가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 x가 0일 때 y는 1이었죠. 자, x값이 0일 때 y값은 1. 여기 노란색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다음 x값이 2일 때는 y값은 3이었죠. 여기. x가 1일 때 y는 3.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x값이 2일 때 y는 9였죠. x가 2일 때 y는 9. 여기 있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찾아줘서 점을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x값이 마이너스 1일 때에는 y값은 3분의 1. 자, 이 정도가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다 점을 찍어준 다음에 부드럽게 쭉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쭉 연결을 해서 그려주면 됩니다. 됐어요? 자, 이게 바로 우리 첫 번째 그래프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 그래프도 그릴 건데, 자, 이것도 한번 써볼게요. 자, y는 3분의 1 x제곱을, 자, 이것을 바꿀 거예요. 자, 3분의 1 대신에 3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바꾸니까 이것을 3의 마이너스 x제곱으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이너스 x잖아요. 자, 그럼 왼쪽 그래프랑 비교를 해봤을 때, 자, 왼쪽에서는 x였었고, 자, 여기서는 마이너스 x죠. 자, 그러면 아까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자, y는 3x에서 어떤 걸 해줄 거냐면, 자, y축 대칭 이동을 시켜줄게요. 자, 대칭 이동을 시키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 값이 나오는 거예요. 즉, y는 3의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가 나오겠죠. 즉, 여기서는 이 지수 부분만큼 차이가 난다는 내용이죠. 됐어요? 자, 그럼 이거 가지고 해서 y축 대칭 이동을 그려서 y축 대칭 이동을 이용해서 그려주면 바로 끝나겠죠. 자, 빨간색으로 나타내 볼게요. 빨간색으로 나타내 보면 대칭 이동이니까 이만큼 이동해서 점을 똑같이 이동한 만큼 점을 찍어주면 되겠죠. 자, 여기서도 똑같이 이동시켜서 점을 찍어주고 여기 그대로 고정, 그 다음에 여기서 똑같이 이동시켜줘서 점 찍고 부드럽게 연결. 이러면 끝난다. 됐나요? 그럼 한번 쭉 연결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부드럽게 쭉 연결을 해주면, 자, 그러면 여기서도 그래프를 그려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빨간색 부분을 y는, 자, 3분의 1의 x제곱이라고 나타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노란색 부분을, 자, y는 3의 x제곱이라고 나타내 보겠습니다. 됐어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주면 돼요. 자, 우리 이렇게 문제 2개 봤을 때 사실상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알았던 친구들도 있고 몰랐던 친구들도 있을 텐데, 자, 방금 배워보니까, 자, 2개는 그냥 y축 대칭 이동이니까 그래프를 그려줄 때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그려줄 수가 있겠죠.
됐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 내용까지 한번 정리해 보고 나서 거기 바로 위쪽에 있는 참고 내용 같이 볼까요? 자, 참고 내용에 보면 4가지 내용이 주어져 있어요. 자, 대칭이동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4가지가 주어져 있는데,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로 읽어보고, 자, 우리가 방금까지 계속 썼던 내용은 바로 Y축 대칭이동인 두 번째 해당되는 내용이었어요. 표에. 그래서 28쪽에 있는 그 표 두 번째 거를 보면서 Y축 대칭이동이라는 거는 그냥 X값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주면 되는구나. 자, 이렇게까지만 알면 되고요. 자, 하지만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 있냐면, 자, 예를 들어서, 자, Y는, 자, 그냥 간단한 2차 함수 보도록 할게요. 자,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 자,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거나, 자, 아니면 Y는, 자, 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자,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을 때 여기서 X 대신 마이너스 X라 하면 자, 이 부분 세 개 다 X 대신 마이너스 1을 마이너스 X를 다 대입해 줘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대칭 이동을 시켜주면 어떻게 되냐면 자, Y는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자, 이런 식으로 된다는 내용이에요. 됐어요? 자, 여기까지는 정리 안 해도 되고 그냥 이 부분 좀 주의하고서 대칭 이동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여러분 다 정리해 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금까지도 지수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과 지수함수 개념 그리고 지수함수의 대표적인 예를 다뤄봤어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지수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다뤄볼 거예요. 지금 우리가 2가지 지수함수를 그렸었죠? 자, 여기 밑에 해당되는 부분이 1보다 큰 경우와 1보다 작은 경우 2가지로 나눠서 한번 그려봤었어요. 자,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성질이 바뀌는지 한번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들어주느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